매달 따박따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면 정말 좋겠죠? 요즘 한국 ETF 시장에서 바로 그런 꿈을 꾸게 만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화제입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. 26.24%입니다. 아니, 이게 은행 예금 금리도 아니고 일부 ETF가 1년 동안 이만큼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이른바 연간 분배율이라는 건데요.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죠?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. 만약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그것도 매달 쪼개서 받을 수 있다면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커버드 콜 ETF라는 상품이 등장합니다.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렇게 높은 수익률,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가능한 걸까요?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.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. 매달 월세 내는 날, 카드값 나가는 날 걱정 없이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거요. 바로 이 안정적인 월소득에 대한 갈증이 수많은 투자자들을 월배당 ETF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월소득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단연 스타로 떠오른 게 바로 커버드 콜 ETF입니다. 두 자릿수, 그러니까 10%가 훌쩍 넘는 연간 분배율을 약속하니까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옵션이라는 좀 특별한 금융 기술을 쓰기 때문인데요. 이 기술 덕분에 한국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폭발했습니다. 그래서 대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준다는 건지 궁금하시죠? 자, 그럼 한국 시장의 고수익 챔피언들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. 와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입니다. 상위권에 있는 펀드들은 전부 15%를 훌쩍 넘고요. 심지어 1위는 아까 봤던 그 숫자, 26%가 넘습니다. SOL 팔란티어 커버드 콜이네요. 정말 대단하죠?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. 자,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우리가 보통 배당 많이 준다고 하는 일반 배당 ETF들, 기껏해야 6%에서 한 8, 9% 정도거든요. 그런데 커버드 콜은 어때요? 15%는 기본이고 26%까지. 이건 뭐 그냥 다른 리그에 있는 선수 같죠. 바로 이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다들 열광하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.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.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을 주는데 과연 아무런 함정이 없을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이 높은 수익률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. 그 전략이 바로 커버드 콜이라는 건데요.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. 내가 가진 주식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다른 사람에게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대가로 임대료, 즉 프리미엄이라는 현금을 매달 받는 거죠. 그러니까 미래의 대박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의 꾸준한 월세를 선택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, 펀드가 좋은 주식들을 사서 보유하고요. 둘째, 이 주식들이 미래의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사갈 수 있는 권리, 이걸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 권리를 판 대가로 받은 돈, 아까 말한 프리미엄이죠? 이걸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매달 분배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. 바로 여기가 핵심적인 함정입니다. 이 전략의 치명적인 단점이죠. 내가 판 권리 때문에 주가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해도 내 수익에는 뚜껑, 즉 상한선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주가가 50% 올라도 내 ETF는 5%밖에 못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. 한마디로 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불장일 때 그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. 사실 이렇게 수익과 성장을 맞바꾸는 건 커버드콜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알고 감수하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요, 최근에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충격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. 무려 15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시한폭탄 같은 문제였죠. 네, 맞습니다. 세금 폭탄이 터진 겁니다. 그것도 투자자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요. 몇몇 대형 증권사들의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투자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그것도 15년 동안이나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겁니다. 정말 황당한 일이죠. 이 사건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증권사들에게 잘못된 세무 처리 지침이 내려간 거죠. 그리고 바로 다음 해
국내 최초의 커버드 콜 ETF가 나왔고 이때부터 세금 오류가 시작된 겁니다. 그 후로 2025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시장은 계속 커졌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몰랐어요. 투자자들은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비과세 소득의 15.4%의 세금을 떼이고 있었던 겁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원래 이 커버드 콜 ETF의 옵션 거래 수익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. 이게 국내 상품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. 그런데 이 어처구니없는 시스템 오류 하나 때문에 15년 동안 이 가장 큰 장점이 그냥 공중분해되고 있었던 겁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. 이번 세금 대란은 정말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. 단순히 돈을 돌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. 자, 그럼 이쯤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뭘 생각해야 할까요?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? 결론은 명확합니다. 장점, 아주 확실하죠. 커버드 콜 ETF는 정말 파격적으로 높은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, 이것도 분명합니다. 주가 상승의 과실을 포기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또 하나의 위험, 바로 15년짜리 세금 오류처럼 상품 구조 속에 우리가 알기 힘든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시장은 곧 한 단계 더 복잡해질 전망이거든요. 이제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서 매일매일 옵션을 굴려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이름하여 초고 수익 ETF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. 물론 이런 새로운 상품들은 지금보다 더 짜릿한 수익률을 약속하겠죠. 하지만 분명히 그 구조는 더 복잡해질 거고 수수료도 더 비싸질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인컴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더 높은 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과연 그 뒤에 숨어있는 더 높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.